자, 더불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양강구도를 이루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 지사에게도 넘어야 할 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 지사가 넘어야 할 산,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베레스트 산이요? 네, 이재명 지사 역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배우 김부선 씨는요, SNS를 통해 비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그분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라면서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 바로 배우 김부선 씨와 선을 그으는 모습이 확연해 보이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발언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배우 김부선 씨가 최근 SNS를 통해서 비판 이어가고 있는데 입장 궁금합니다. 자, 그분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대답하기 싫은 모습을 확인하셨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형수 막말 논란도 현재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요. 다른 대선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스캔들 문제가 또 다시 또 부각이 되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짚을게요. 오늘 이제 윤 전 총장 장모 1심 선고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언급은 없었을까요? 네, 이재명 지사 바로 발언에 나섰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 중에요.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실형 소식을 기자회견 도중에 접했는데요. 이 지사는 처음 듣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서 사필 기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지사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께서 지금 이제 기자분께 처음 듣는 말씀인데 안타까운 일이네요. 근데 저도 뭐 그간의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같이 어떤 사업을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당신은 책임이 없는 걸로 각서를 쓰고 너는 책임 없어 라고 각서 썼다고 그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과거에 보고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분이 소위 말하는 힘이 있나 보다, 배경에 힘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사필 규정인 것 같고요. 같이 범죄적 그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는 바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자리 간 것 같습니다. 네, 법의 정의가 제자리로 갔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잘 대응하길 바란다면서요.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캔들 문제와 더불어서 이재명 지사가 넘어야 할 산, 조금 전에 이동석 기자의 언급처럼 형수에 대한 막말 문제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문제가 또 불거지기도 했었죠. 과거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절통하니까 얼굴 공개되는 걸 꺼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점이. 지금 돌아다니는 말은 형수가 욕해서 자기가 막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각인되어 있어요?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폭언한 여자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는 걸 밝히려면 저도 나와서 얘기해야죠. 왜 이재명 후보만 늘 마이크 들고 돌아다니면서. 뭐 형님에 대한 강제 입원은 우리 형수님께서 하신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이제는 이 일은 그만 좀 남겨두고 경찰의 판단 또 검찰의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어젠가요?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부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이제 본인도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서 보신 것처럼 형수한테 욕설을 한 이 녹취가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몇 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직자로서 당시에는 공직을 그만두는 것도 각오한 상태였는데 이제 세월도 한 10년 지났고
뭐 저도 많이 성숙했고 그 사이에 제가 우리 가족에게 뭐 폭언을 한 건 사실인데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본다면 뭐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뭐 어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아시겠지만 저희 형님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셔서 어머니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뭐 참기가 어려워서 뭐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가족들의 시정 개입이나 이권 개입을 막다가 생긴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뭐 그런 점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또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이게 티가 안 났을 수 있는데 이 말하면서 약간 울컥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아무래도 이 아픈 가족사를 이 공개적으로 꺼내는 게 본인한테도 좀 힘든 일이었었던 것 같은데 폭언을 한 건 사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또 안 그럴지 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공직을 그만두는 것까지 각오한 상태였고 이 가족의 시정 개입 그리고 이권 개입을 막다가 그런 거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용서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김건희 씨한테도 좀 비슷한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던데 네. 이렇게 지금 이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용서를 바란다라고 얘기한 부분들 이게 약점을 더 부각하는 악수일까요? 아니면 루머를 차단하는 묘수일까요? 제가 그동안 많은 이제 대선을 경험해 보니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정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후보들이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비껴가려고 하면 네. 더 의혹도 커지고 나중에 보면 정말 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의혹이 커집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장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격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그럼 제가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렇죠. 네. 라는 그 한마디로 그냥 모든 논란들을 다 잠재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 대선 주자들이 가족 논란이나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사실 저는 좀 대응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자꾸 본인이 그 형수와 싸움으로 이게 형과의 어떤 다툼으로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의혹이 커진 것이고 네. 좀 전에 이제 화면도 보셨지만 그때 형수가 직접 이렇게 상대당에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해서 굉장히 의혹이 커졌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이 반면 교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음에 출마선을 하면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사과하고 끝까지 사과하겠다라는 이야기만 해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유튜브 등등에 많은 녹취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네네. 그걸 들으면 뭐 어떻게 해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거는 말이 나올 때마다 사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 문제 마찬가지지만 그런 의혹이 나올 때마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면에서 정직하게 대응을 해야지 이거를 좀 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조금의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의혹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항상 상대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또 상처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김부선 씨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양 후보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이제 등장할 겁니다. 이 대선이란 게 결국은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지기 싸움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등장할 텐데 제일 좋은 전략은 정직입니다. 정직. 이걸 부인할 경우는 더 국민들이 더 여러 가지 비판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오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저는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가. 아마 이재명 지사도 자신이 두 차례 걸친 선거에서 그런 걸 뼈저리게 느끼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상당히 전략을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덕목 뭐 누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대권 주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윤정 기자. 네.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이제 뭐 어쨌든 라이벌이잖아요.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기조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 관련 발언을 극도로 삼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 오후부터는 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입이니까 이분이 대신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윤석열 총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입이 여기 있어서 이분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캠 정치원인데 무슨 어제 그걸 물어봐요. 네. 기자들이니까 좀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이제 뭐 특수과외까지 받으시면서 열공을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익혀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아직은 이제 100일 정도 좀 넘은 정도니까 좀 더 공부하시고 채운 다음에 발언을 들어보고 제가 뭐 판단을 해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립현충원 참배 일정에 있어서는 네. 어쨌든 첫 번째 일정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장소의 특수성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오후부터는 뭐 다른 후보들에 비한다면 비판 수위가 좀 약하기는 하지만 이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도 이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고 또 특수과외까지 하면서 열공한다고 하는데 국정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익혀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적에 나섰습니다. 자, 각 대선 주자들이 자신이 가진 아킬레스건을 앞으로 넘어서는 모습. 아마 유권자들은 이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